그리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게임은요, 내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프레젠테이션의 실패라든지 내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 그리고 자존감,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점검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안녕하세요. 프롬맘 정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일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떻게 놀아주고 계실까요? 아이들하고 노는 게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또 세상 더없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게임과 같은 도구들이 좀 있으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하다 여겨질 수 있는데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내 아이하고 게임을 하는 게 제일 두렵다, 게임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내 아이가 게임에서 지는 걸 못 받아들여서 게임을 하기는 했는데 하는 과정에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마치고 나서도 사실 즐거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감정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서 게임을 자꾸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게임이라는 도구는요, 아이들의 사회정서성 발달에 아주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놀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게임이라는 도구를 함께 나누면서 놀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의 영상,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즐겁게 게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늦둥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큰 아들이 고3인지라 둘째에게 저는 나이 많은 엄마인데요. 그래도 나름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워낙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잘 크는 것 같았는데, 둘째 아이는 까칠한 성격에 자존심도 상당히 세서 저하고는 괜찮은데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도 어려움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촌들과 어울려 노는 날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제일 어려운 점이 게임에서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게임 자체를 자꾸 안 하려고 해서 평소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른 아이들만 모여서 하게끔 했는데, 어깨 너머로 계속 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하더라고요. 헌데 지기만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어떻게든 본인이 이기는 결과로 끝을 보려고 하니, 큰 아이도 그런 둘째 아이를 보면서 엄마 저 어떻게 하지? 하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도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은 엄마인 저에게도 잘 표현하지 않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끙끙거리는 아이입니다. 사실 그래놓고 해결도 잘 못하죠. 아무래도 본인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지는 것, 실패하는 것, 이런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항상 뭔가 불편하고 불만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최대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고는 있는데,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대체 내 아이가 게임에서 지는 걸 왜 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저는 근본적으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던져봅니다. 나는 지는 상황을, 실패의 상황을, 그리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아이가 게임에서 져서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 그 상황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게요, 비단 아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은 사실 대수롭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게임은요, 내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프레젠테이션의 실패라든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얼마만큼 좌절을 느끼고 속상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 헤아려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팁을 전달하기 전에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는 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걸 잘 받아들이는 어른과 아이는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고요, 자존감 또한 긍정적이고 높은 편이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단순히 게임에서 지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게 그 현상만 볼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
그리고 자존감,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어떤 아이는요,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는 상황을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내가 너무 잘해야 되는 아이고 잘하기만 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임에서 지거나 잘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어느 측면이든지 간에 내 아이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은 더 지는 상황, 내가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 아이가 직접 승패 상황을 건강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럼 이 경험을 주려면 나와 내 아이가 기꺼이 게임이라는 놀이를 직면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내 아이하고 게임놀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전달 드려야 되겠죠. 먼저 어른들한테 꼭 두 가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내 아이하고 친구처럼 즐겁게 놀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좌절과 아쉬움과 짜증과 화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내 아이하고 친구처럼 정말 즐겁게 놀아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요, 어른이 한 발 물러서서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의 자세로 다가가게 되면 내 아이가 친구들하고 노는 것처럼 놀아주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게임이 나도 너무 즐겁고 나도 이 게임을 정말 잘해서 이기고 싶은 욕구를 이만큼 충전시켜서 놀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지는 상황에서 화가 나고 아쉽고 하는 이런 정서들을 잘 표현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때때로 아이들이요, 내가 졌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과하게 표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 요 수준으로 표현하고 해결하는 모델을 제공하는 건 아주 유용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짜증나,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쉬워, 뭐야 진짜, 아싸, 야 다시 도전해, 나 다시 할 거야, 이런 표현들 있죠. 아쉽고 화가 나고 속상하기는 하지만 적정 수준으로 표현하고 해소하고 해결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 특히 내가 지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 모델 보여주시는 거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몇 가지 질문들을 바탕으로 팁을 조금 더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게임에서 계속 이기게 해야 하나요?